지금부터 이제 5번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강의를 뭐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제 동영상을 좀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뭐 오늘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처음 듣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번 이상 들으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저희들이 눈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너무 눈부신데 이 앞쪽 불을 좀 끌 수 있을까요? 예.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졸기에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예.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너무나 멋있죠? 금년 여름 수련회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좋겠죠? 예.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환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폭포일까요?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이게 23절로 잘못되어 있네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번제는 그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분해를 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이죠. 근데 오늘날의 예배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엄숙한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 가르치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예,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으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는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제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 중에 한 5개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학교 역사 시간에는 배워요 안 배워요? 예,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그랜드 캐년의 비밀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큰 계곡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랜드 캐년?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시는군요.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계곡만 합니다. 꺼주시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흙더미가 2km 두께 이상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진화론에서는 이거 쌓이는데 3억 년쯤 걸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이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면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많이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자들이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연구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아주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한자가 성경에 대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이 한자 속에는 구세주 사상이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기억나시니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한 거 아시죠? 방주라고 하죠.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 홍수 때 살아남았다. 기억나시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싫었을 거다, 2번 안 싫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의 공룡 싫었을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싫었을 것 같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의 공룡 싫었습니다. 놀라는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죠? 그리고 6째 날 사람 만드셨죠? 그리고 육지동물들도 6째 날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같은 날 만들어졌으니까 아담 때부터 함께 살았어야 되겠죠. 육지동물들 만들 때 공룡도 만드셨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쭉 살아오다가 홍수 심판 때 방주의 동물들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실어야 되겠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은 살았어야 되겠죠? 성경이 맞다면. 그렇죠? 예, 근데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들을 확인을 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적과 영혼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을 뿐만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적을 증명은 못해요. 여러분 앞에서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자들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신가요?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혼과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혼과 영도 눈으로 보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또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단이죠. 근데 아니에요. 의외로 원리가 쉬워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말투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또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잘 알아차려요. 또 거꾸로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움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 다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가 경험한 슬픔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은 나의 무엇으로 인식을 할까요? 나의 영으로. 또 내 영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원리를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석. 화석이 뭔지는 아시죠?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흔적이거든요. 여러분 화석은 진화인지 창조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과거에 살던 생명체가 점점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하고 과거에 살던 생명체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예, 다르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진화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창조는 창조하신 이후로 종류 그대로가 유전으로 내려왔을 테니까 같아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 화석을 진화의 증거로 가르쳐요? 창조의 증거로 가르쳐요? 온통 진화의 증거로만 가르치죠. 이런 거 정말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분류하고 확인해 보면 화석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 일일이 다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화석을 직접 확인하고 배우셨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가르치는 대로 입력만 됐어요? 입력만 됐죠? 직접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 같은 동물이 변해서 사람 됐습니까? 처음부터 따로따로입니까?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맞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조상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보셨죠? 뭐 자바 원인,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잖아요. 마치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해온 증거가 있는 것처럼 배우셨죠? 근데 그 증거들은 다 뭐죠? 예, 그 일일이 확인해 보면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해 주는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허술한 자료들을 가지고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을 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종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 나올 수 있다는 거 설명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맣고 덜 구워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과학의 유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조금만 알면 같은 조상에서 흑인, 백인 나올 수 있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해도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종이 나눠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아요. 단 일대만 해도 나눠져요. 이제 그런 원리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는 보고 있는 성경은 틀린 데가 없는 완전한 기록입니까? 틀린 데가 있습니까? 주여 이 질문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성경은 틀린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좀 있으시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틀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완전하다는 거지 번역본이나 이 카피본들은 이게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죠. 여러분, 개정판이라는 게 뭐겠어요? 고쳤다는 뜻이에요. 바로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원본이 완전하다는 거지 사본이나 번역본들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바로잡아서 고쳐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경 원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이제 소멸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본만 갖고 있잖아요. 옮겨 적은 것만. 그러면 원본이 완전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기록이 완전하다는 증거가 발견됐어요. 특히 사람들이 가장 허술한 기록이라고 여기는 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오래된 기록이고 하도 옛날 기록이니까 옮겨 적으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기록이 가장 완전한 기록이라는 수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약간 이상하죠? 성경에 무슨 수학적인 증거가 있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는 알파벳 자체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수학적 분석이 가능한 알파벳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 메시지 중에 알파벳 하나라도 빼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이라는 증거를 수학적으로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특히 저 기록이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 인간에게 주신 기록이라는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허술한 기록이라고, 특히 창세기를 허술한 신화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그런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나이가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얼마나 오래됐다고 학교에서 가르치죠? 예, 여기 써 있는 대로 45억 년입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 아담부터 지금까지 족보를 정확하게 정리하잖아요. 지금부터 6,000년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6,000년과 45억 년 너무 차이가 크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근데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막연한 대답하지 마시고. 성경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보셨어요? 그러진 않죠? 그냥 우기고 버티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45억 년 됐다고 하는데 근거가 뭐죠? 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하면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방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가 죽어요. 내가 뭘 알아? 나 문과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석해서는요 지구 나이 알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얼마나 허술한 방법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 오히려 지금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기저기에다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는 오래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젊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나이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있고, 그 밖에 이제 과학의 법칙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그 다음에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언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성경에 써 있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무슨 별인지 알아냈어요. 야,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데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가 캡처한 건데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움직이면요 하늘의 별들의 위치, 행성들 이런 위치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이렇게 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해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닌 건 아시나요? 혹시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탄생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생일날도 아닌데 모여갖고 생일 파티하니까. 근데 그리고 금년이 2025년이죠. 예수님 탄생부터 2025년 됐다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도 2025년 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연도를 셌다면 틀릴 리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 탄생 후 한 500년쯤 지난 후에 뒤늦게 탄생 시점을 정하려다 보니까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도 BC 6년쯤 돼요. 헤롯 왕이 죽은 때가 BC 4년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헤롯 왕 죽기 2년 전쯤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BC 6년에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검증을 해봤더니 그 날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기념을 하려면 음력으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력 달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념일을 음력으로 지켜요. 그래서 우리 음력 생일 지키려면 매년 날짜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기념 날짜도 매년 달라집니다. 근데 대략 5월에서 6월쯤이에요. 하여튼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주 자세하게 그 근거들을 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 날짜 알아낸 다음에 탄생 직전 하늘의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확인해 보았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별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별로 안 보고 싶은 표정들이시라.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모르셨죠? 이거는 뭐 지금부터 2600년 전 일식 현상을 찾아낸 거를 제가 이제 캡처해 갖고 동영상을 떠놓은 건데 여기가 까매지면 이게 일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예수님 탄생 직전에 행성들의 움직임을 확인한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듣고 싶은 내용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메뉴판이에요. 주문 받습니다. 집회 중에 주제를 고를 수 있는 집회는 처음 겪으실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세요. 자, 어차피 3일 동안 집회를 하기 때문에요. 혹시 여기 소개해드린 주제 말고도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 읽다가 특히 창세기 읽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진화론, 창조론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도 해주셔도 됩니다. 뭐 질문하기 어려우면 이제 쪽지에 저기 요점만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중간중간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도 할게요. 시험도 볼까요? 그건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첫 번째 듣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예언과 역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왜 창조인가? 예, 저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하고요. 외쳐보세요. 뭐 듣고 싶은 게 있으신지. 1장 1절의 비밀. 저게 내용은 정말 중요한데 조금 어려워요. 수학 좋아하세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예요. 근데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한자와 창세기? 공룡? 공룡이 수준에 맞긴 하죠? 기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아마 관심사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뭐부터 할까요? 쉬운 거부터 할까요? 재미있는 거부터 할까요? 어려운 거부터 할까요? 재미있는 거. 그러면 공룡인데. 공룡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저 뒤에 있는 분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내일 안 오니까.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 해나가 보죠. 자, 기지개 한번 쫙 켜주겠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공룡 나오니까 좋아하는구나. 너희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나 수준이 비슷하단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공룡 이야기인데요. 주라기 공원 영화 보셨습니까? 예, 아주 재밌게 만들어진 영화죠. 자, 창세기 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자, 공룡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다이너소어인데요. 여러분 여기 사우루스라는 말이 도마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무시한 도마뱀 뭐 이런 뜻인데 여기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물관의 공룡 화석 전시실입니다. 자, 공룡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공룡 이름 아는 거 있으십니까? 예, 천만인의 상식이에요. 이것마저 모르면 지구를 떠나야 돼. 자, 그 다음에 공룡 이름 또 한번 대보시죠. 뭐가 있죠? 트리케라톱스, 또 랩터, 또 브라키오사우루스. 예, 지금 방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공룡 이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알아볼 텐데 여러분 등에 무슨 빈대떡 같은 거 붙이고 다니는 공룡이 있어요. 요게 이름이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예, 사우루스는 뒤에 보통 붙으니까 스테고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목이 긴, 좀 낯설 텐데 디플로도커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좀 유명해요. 뿔 3개 달린 공룡, 얘가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요 트리라는 말이 셋이란 뜻이거든요. 트리플, 트라이앵글 뭐 이럴 때. 예.
그다음에 얘는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면은 아주 난폭하게 나오는데 티라노보다는 훨씬 몸집이 작은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스테고사우루스. 자, 그다음에 얘는 디플로도커스. 그다음에 얘는 트리케라톱스. 얘는 알로사우루스. 요건 뭘까요? 알입니다. 어떤 분들은 똥 그런데 아닙니다. 공룡 알들 모아놓은 건데 꽤 크죠? 이건 좀 새끼가 알에서 나오려다가 화석이 된 겁니다. 공룡 알 큰 거는요 53cm. 한 이만한 물론 이제 알집일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건 뭐죠? 발자국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발견된 발자국인데 이 사람 발자국이 아닙니다. 공룡 발자국이에요. 그리고 볼리비아에는 절벽에 공룡 발자국이 5,000개 정도가 찍혀 있어요. 종류도 한 300종류의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룡의 흔적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미국 덴버, 콜로라도주 덴버의 길가에 이렇게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기도 하고 아마도 이런 놈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텍사스주의 팔록시 셋강에서 공룡 발자국들이 발견되고 한국에도 공룡이 살았었나요? 한국에도 공룡 발자국이 100개 이상 발견되는 지역이 7군데 이상 됩니다. 이건 경남 고성의 바닷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이고요.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것은 1988년도 올림픽 할 때죠. 미국 몬타나주에서 발견된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인데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완벽하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건 발굴 현장이고요.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입니다. 그리고 남부 몽골에서 발견된 것인데 왼쪽 공룡이 오른쪽 공룡의 앞다리를 물고서 화석이 돼 있어요. 식사 도중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과거에 거대한 동물들이 살았던 흔적이 선명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미국 그 카네기 박물관에 있는 아파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의 복원 모형입니다. 자, 이제 자료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공룡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공룡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냐?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대로 다른 생명체가 점점 변해서 공룡 될 거냐 하는 건데 창조론의 주장이 옳은지 진화론의 주장이 옳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룡과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학교 교과서죠. 교과서에서는 진화론 가르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진화론에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억나십니까?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중생대는 지금부터 2억 3천만 년 전쯤 시작돼서 6,500만 년 전쯤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생대 끝날 때 공룡들은 멸종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부터 100만 년 전쯤 유인원 같은 것들이 점점 변해서 사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여러분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는 공룡과 100만 년 전쯤 지구상에 출현했다는 인간은 서로 몇 년 동안 만날 수 없는 거죠? 6천만 년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다면 공룡은 아득한 옛날에 다 멸종했고 인간은 최근에 등장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룡과 인간이 함께 있는 모습은 영화에서나 가능하지 지구 역사 속에 그런 일 없었다. 이게 진화론의 주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과학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공룡 화석이나 모형 전시해 놓고 그 밑에 설명이 좀 써 있는데 되게 뭐라고 써 있죠? 라고 물었더니 어느 초등학생이 손대지 마시오.
거의 정답이에요. 그렇죠? 올라가지 마시오. 보통 이제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은 뭐 지금부터 1억 년, 2억 년 전에 살다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이런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와 달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창세기죠? 예.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6일 동안 창조할 때 여섯째 날 사람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아담 때부터 공룡이 함께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면 아담과 하가 이루고 놀았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기약 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각자 출석 교회의 명예를 걸고 아니면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과 어둠. 기억나십니까? 둘째 날? 예, 하도 오래전 일이라. 자, 이제 문제가 심각하네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우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관심이 커져요. 맞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어져요. 맞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창조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림을 그려왔으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 물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둘째 날의 주제는 물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궁창은 이제 한자 말인데 하늘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인데 아마도 이 땅이 물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각 변동으로 한쪽이 솟아 올라오니까 물은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와 육지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에 요건 뭘까요? 식물들. 자, 넷째 날은 뭘 것 같습니까? 해와 달과 별. 지구를 제외한 모든 천체들. 자,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입니다.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예. 근데 지금은 대답했지만 이제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겠죠. 여러분 제가 평생 잊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일일이 외우면 매번 헷갈려요. 그럴 필요 없고요. 앞에 3일만 알아두면 뒤에 3일이 자동으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서로 심하게 닮았죠. 맞죠?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해달별이 서로 밝고 어둡고 이런 거죠. 둘째 날 물을 위아래 나누시고, 다섯째 날 위에는 새, 아래는 물고기. 또 셋째 날 땅 올라오게 하시고, 여섯째 날 그 위에 동물과 사람 만드시고 먹을 건 미리 준비해 두시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가 허술한 신화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체계적이에요. 맞죠?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딱 세 글자만 알면 돼. 뭐죠? 빛, 물, 땅.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외워두세요. 여름에 장마 끝나고 나면 빗물이 땅에 고이죠. 물론 그 빛하고 이 빛은 좀 다른 거긴 해도,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줘봤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헷갈려갖고, 야, 빗물이 땅에 고이다냐, 땅에 빗물이 고이다냐. 여러분 정 안 되면 색깔로 기억하세요. 까맣고
파랗고 빨갛다고 치고. 자, 마지막 확인.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도 안 되는 분들은 공부 쪽은 빨리 포기하세요. 자, 6일 동안 창조하신 순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예, 참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났더니 공룡은 몇째 날? 여섯째 날. 그것도 누구하고 함께?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면 같은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유 팩 같은데 맨 위에 제조일자 써 있죠. 공룡과 사람은 뭐가 똑같아요? 제조일자가 똑같아요. 근데 공룡은 유통 과정 중에 멸종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유통 과정 중에 어떻게 된 걸까요? 심히 변질된 제품이에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변질됐죠. 자, 요건 이제 보충 설명이라서 이거 좀 넘어가고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공룡과 사람이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다고 가르치고요. 성경에서는 함께 살았다고,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고 써 있죠.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동안의 상식은 뭐였어요? 왼쪽이었죠. 예, 근데 지금 성경 믿으려니까 좀 헷갈리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증거를 쭉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증거도 없이 믿는 믿음 무슨 믿음? 대단한 믿음. 근데 증거가 확인되면 당연한 믿음. 그렇죠? 예. 자, 파일을 바꿔야 되는군요. 잠깐만요. 기지개 다시 한번 쫙 켜지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예. 예, 증거가 많으니까 빠른 속도로 쫙 설명해 보여드릴게요. 안 쉬어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계속 쉬고 있었어요. 저만 떠들었어요. 자, 여러분 수천만 년 전에 공룡 멸종했다는 진화론, 이거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면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 기억나시죠? 페루라는 이 지역에 있었던 문명이 잉카 문명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잉카 문명 사람들이 이상한 유물들을 좀 남겨놨는데 이건 사람 머리뼈예요. 어떻게 스타일이 마음에 드세요? 모든 사람이 저랬던 건 아니고 일부러 머리 모양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을 바꾼 게 아니라 헤드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보세요, 이 아이도.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주어갖고, 왜냐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게 틀에다가 고정시키든지 누르든지 이래갖고 아마도 무슨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렇게 시도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풍습이 우리 한반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라 시대의 금관의 크기가 이상하게 작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소위 elongated head,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늘린 그런 머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 풍습에. 이 편두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머리뼈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런 희한한 머리뼈를 남겨놓은 잉카 사람들이 검은색 돌에다가 이상한 그림들을 그려서 잔뜩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페루 사람인데 잉카인의 후손이죠.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런 돌을 1000개 이상이나 모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지질학자인 돈 패튼 박사가 이분을 찾아가서 거기에 그려진 그림들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그림들을 분석해 보면 이건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장면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이건 뇌수술 장면인데, 여러분 그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동물이 한 마리 엎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머리에 꼬맨 자국 같은 거 보이시죠? 그 튜브 연결돼 있고 도구들 보이시죠? 이게 뇌수술 장면입니다. 잉카인들이 뇌수술을 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꺼내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제왕절개 장면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별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듯한 그런 그림도 남아 있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은 잉카 사람이고 왼쪽은 동물인데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듯하죠.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공룡 종류처럼 보이죠? 무슨 공룡?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나라마다 다르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공룡이냐면 오동통한 공룡이에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화석 캐내는 장면이 아니고 살아있는 공룡을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공룡은 특징으로 볼 때 알로사우루스 종류예요. 그냥 놀랍게도 잉카 사람들이 알로사우루스를 사냥했다는 그림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 밑에는요, 머리에 뿔 3개 달린 공룡 기억나세요? 트리케라톱스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잉카 사람이 손에 손도끼 하나 들고서 올라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의 관찰력이 얼마나 좋은지 질문. 여러분, 이 잉카 사람이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려고 올라탔을까요? 길들여서 타고 가는 것 같으세요? 길들여서 타고 가는 것 같으세요? 뭘 근거로 그렇게 심하게 우기세요? 아니, 우기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등에 안장이 얹혀져 있죠. 이게 이 동물 자체 무늬가 아니죠. 여러분, 동물 등에다가 안장까지 얹어서 올라탔다는 얘기는요, 길들여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트리케라톱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디플로도커스인데 잉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공룡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안 역사는 1800년대 이후예요. 이제 공룡에 관한 지식은 200년이 안 돼요. 근데 이 그림들을 남겨놓은 잉카 사람들은 지금부터 500년 전쯤 스페인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런 그림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이런 그림들을 먼저 봤다면 저런 동물들이 인간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걸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증거들을 확인하기 전에 진화론만 교육받는 바람에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돌에는 여러 마리 공룡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기도 하고 공룡이 사람 뒤에 나타나서 애비 이루고 있는 장면도 있고 공룡 모형들도 발견이 돼요. 자,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페루의 이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자료고 조금 내려가면 나스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있는데 이 나스카 지역은 아주 높은 지역이고 건조한 지역이에요.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만 밭이 조금 존재하고 여기는 황량한 황무지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게 도로거든요. 이건 산이고. 근데 이 평평한 이 광야 같은 곳, 광야 여기저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100m가 넘는 동물 그림들이 발견됐어요. 너무 커서 땅바닥에서는 잘 안 보이고 약간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돼요. 그래서 왜 저렇게 큰 그림들을 광야에다가 남겨놨을까? 저게 이제 미스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했는데 이제 이 그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남겨놓은 그 나스카 사람들의 유골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놔두면 썩질 않고 그냥 이렇게 말라서 미이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이런 천 조각들도 썩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골과 유물은 지금부터 1300년 전 거예요. 근데 거기 천에 수놓아져 있는 동물 요거 보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언뜻 봐도 공룡 해놓은 것 같죠? 다양한 형태로 발견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가면 멕시코의 아캄바로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인데, 이 아캄바로 사람들은 조금 전에 그 잉카 사람들보다 더 오래전 사람들이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실 때 똑같은 시간에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점토를 구워서 만든 모형들이에요. 그 중에는 이런 동물 모형들도 발견이 돼요. 그래갖고 아까 그 돈 패튼 박사가 여기도 찾아가서 이런 점토 모형들이 3만 점 이상 소장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조작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동물 모형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전형적인 공룡 종류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초등학생들 작품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추피쿠아로 문명의 유물들이에요. 근데 공룡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으로까지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공룡 모형들 중에는요, 요 경우는 꼬리의 특징이나 이런 주둥이나 이런 날개를 가진 이런 특징으로 볼 때 람포링커스라고 하는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날아다니는 익룡 종류예요. 근데 비교적 선명하게 모형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적인 모습으로 모형을 남겨놨냐면, 여러분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얘가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꼬리를 축 처지게 상상도를 잘못 그렸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얘네들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아캄바로 사람들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있는 모습으로 모형을 남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을 때 모습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는 저렇게 사실적인 모형을 남겨놓기 힘들다 그 뜻이에요. 그 밖에도 안킬로소우루스라든지 브론토소우루스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은 북미 대륙에 지금 누가 졸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얘가. 북미 대륙의 인디안들 아시죠? 그 인디안들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벽화들인데 거기 벽화에 비교적 선명하게 공룡 종류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디안들의 폐허인 아나사지 폐허라고 하는 곳인데 인디안들의 유적 마을이죠. 그 마을 입구에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 절벽면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벽화인데 여러분 여기 사람 보이시죠? 머리하고 어깨 보이시죠? 근데 이 타원으로 된 안쪽에 동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마음이 착해야 보여요. 보이는 척 해야 되겠죠? 요거 윤곽을 잘 그려보면은 이런 동물이에요. 비교적 선명하게 공룡인 걸 알겠죠? 그리고 옛날 칼 유물 표면에도 공룡이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주라기 공원 첫 번째 영화를 보면은 그 장면이죠 이게. 지금부터 BC 3300년이면 지금부터 한 5500년 전쯤인데 사실 이 연도는 추정치라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우룩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우룩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발한 지역이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 강 건너편이 우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발지쯤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발견된 원통형 도장이에요. 아마 찰흙판 같은 곳에다가 얘를 굴리면 이렇게 새겨지겠죠? 원통형으로 이렇게 굴리는 도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새겨져 있는 동물의 특징이 아파토사우루스하고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 100년경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활동하던 시절이거든요. 초대교회쯤이죠. 그때 당시 로마가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나일강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로 와서 자기 고향 나일강의 풍경을 그림으로
모자이크 그림으로 그린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놀랍게도 2000년 전 나일강의 풍경을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린 그림을. 이럴 땐 좀 감동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나일강에 살던 사람들의 풍습을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인데, 여러분 아주 멋을낸 배도 보이고 나일강의 악어도 보이죠. 근데 나일강 풍경을 남겨놓은 모자이크 그림 중에 이 그림을 보시면 요 위에 동물 하나 보이시죠. 근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뭐예요? 오늘날은 살고 있지 않은 멸종된 동물 종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쯤에도 이집트 나일강 쪽에 뭐가 살고 있었다? 공룡 종류가.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때 이집트에 공룡 살았다 이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바보 취급하겠죠? 근데 이런 증거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이건 실제 역사적인 유물이에요. 그리고 이건 타이니스트로페우스가 모자이크 벽화로 남아 있는 거고요.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승리를 기념하는 부조, 새긴 그림에 보면은 오늘날은 살고 있지 않은 멸종된 공룡 종류가 또 그려져 있어요. 비교적 선명하게. 그리고 아프리카 동굴 벽화에 브론토사우루스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워낙 용에 관한 전설이 많아요. 그리고 용에 관한 유물이라든지 뭐 부조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다양하게 발견된다 이렇게만 스치듯이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터키 지방에서 발견된 화병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쯤 유물인데, 여러분 이거 돌고래도 보이시고 물개도 보이고, 근데 요 동물이 좀 이상한 동물인데 이게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바다에 사는 공룡 종류, 물속 공룡이죠. 어룡이라고도 하고 수장룡이라고도 하는 그런 종류인데, 그동안 화석으로만 발견되고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알려졌던 건데, 놀랍게도 사람과 함께 있는 그림이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 아시죠? 헤라클레스가 헤시온의 공주를 구하는 장면을 그린 그릇이 발견됐는데, 그 밑에 있는 요 동물들 중에 하드로사우루스 같은 그런 동물도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고대 인도네시아 사람들, 이게 동양 쪽으로 와서 고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남긴 그림에도 하드로사우루스나 코리토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종류의 동물이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건 밀림에서 발견된 1000년쯤 된 사원이거든요. 아주 거대한 사원이 방치된 상태로 발견돼 갖고 깜짝 놀란 것이 그 유명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입니다.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돼서 이런 나무들이 자라면서 이게 자꾸 무너지니까 유네스코가 지금 복원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또 이제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인증샷. 네, 이렇게 이제 갔는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발견돼요. 뭐냐면 여러분 요 구석에 사람들 몇 사람 보이죠? 관광 안내하는 사람도 손으로 여기 가리키고 있죠. 여기에 새겨져 있는 요쪽에 있는 요 쪼로록 새겨져 있는 것 중에 요거는 물소를 새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도 새겨져 있고, 근데 여기 원숭이, 물소, 그런데 요 두 번째 거 보이세요? 이거 뭐예요? 스테고사우루스죠. 등에 빈대떡 붙이고 다니는 공룡. 근데 놀랍게도 이게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내에 저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분위기로 봐서는 멸종된 걸 새겼다기보다는 물소나 원숭이처럼 자기들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인증샷을 찍었어요. 놀랍게도 우리 인간 역사 속에 공룡 흔적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죠. 그것도 함께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중국도 용에 관한 전설이 너무나 많고요. 용에 관한 부조물들 이런 것들 많이 발견되고, 상나라 때, 당나라 때.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관련돼 갖고
여러분 바벨론 왕국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개인적으로 아세요? 자, 이 왕은 몇 살의 왕이 됐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간 4살이라고.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라고요? 바로 왕. 거기는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간 그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예.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세운 문이 발굴됐어요. 이건 이제 그걸 상상으로 그린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발견된 거를 원래 색깔이 이랬다는 것도 알게 됐고, 예.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문인데,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이 발굴을 하는 바람에 베를린 박물관에 이걸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간 게 아니겠다. 이거는 저 가져간 게 아니라 이건 복원을 해갖고 실물 모형으로. 예. 근데 거기 그 문에 새겨진 동물 중에 이 동물이 좀 신기하죠. 이게 오늘날은 살고 있지 않은 멸종된 공룡 종류입니다. 그 밖에 18세기까지도 이게 콘스탄티노플이니까 터키고 이스탄불 있는 곳 쪽이죠. 그쪽의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린 그런 것도 발견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날아다니는 익룡이라고 하죠. 날개 달린 공룡. 이제 새 중에 큰 새들은 뭐 아주 큰 뭐 이런 것들도 이 정도 큰 새들이 있는데 역사상 가장 큰 새가 프테로사우루스입니다. 화석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게 되는데 큰 거는요 길이만큼 크대요. 이런 새가 이 주변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 하나씩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이라고 하는 초식 동물을 낚아채는 장면이 그려진 도장이 이집트에서 발견됐는데 지금부터 3300년 전쯤 유물이에요. 성경 역사하고 비교해 보면 사사시대쯤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사시대에 이집트에 프테로사우루스가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입니다. 근데 그런 새들이 17세기까지도 유럽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호주의 퀸즐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요 끄트머리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쿠쿠야란지 원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어느 동물을 묘사하는 걸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 말로는 이 동물의 이름이 야루인데 근데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 목부터 등까지 그 뼈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식도가 그려져 있고 위장 그려져 있는데 위장 속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린 걸로 보아서 이 동물이 원주민 중에 하나를 삼켰는데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사람을 꺼낸 일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플레시오사우루스라고 하는 수천만 년 전에 멸종됐다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죠.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 큰 거는요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커요. 얘가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조는 사람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까 제가 이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1988년 미국 몬타나주에서 완벽하게 발견됐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화석을 발견하고 나면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다리뼈 있죠. 다리뼈 속에 있는 샘플을 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조사하던 연구원이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 이 다리뼈 속에서 생체 조직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건 적혈구의 흔적이고 이건 혈관의 흔적이고 특히 이 화살표로 된 이 부분을
핀셋으로 잡았다 놨다 했더니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탄력이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 죽고 나면 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이나 이런 무기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천만 년 보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살이나 근육 같은 이런 부드러운 조직은 결합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단단한 암석처럼 화석으로 되기 전에는 부드러운 상태로 수천만 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다리뼈 속에서 탄력이 있는 부드러운 생체 조직이 발견된 거예요. 너무 쇼킹하죠? 그랬다는 얘기는 얘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는 단 하나만 나와도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 속에 딱 한 번 발견된 증거냐? 아니에요. 이런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돼요. 하나만 보여주면 아니라 그럴까 봐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너무 많이 발견돼 갖고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 가니까 스치듯이 보세요. 이게 다 공룡 화석 속에서 발견된 부드러운 조직들이 발견된 보고서들이에요. 위에 내용물까지 보존돼 있고 피부나 근육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많을 줄 몰랐죠. 그거 실제 과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도 많아서 여기 연부 조직이란 말이 부드러운 조직이란 뜻이에요. 탄력이 있는. 그리고 DNA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DNA 자체는 결합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자연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10,000년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상온에서. 근데 놀랍게도 공룡 화석 발견하면 그 속에서 DNA 파편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죽은 지 10,000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저는 이제 자료들을 쫙 보여드린 거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건 100% 거짓이에요. 제가 증거들을 안 보여드리고 말로만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집으로 가시면서 야 오늘 되게 웃기더라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 자료를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자료들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알라스카에 가면은요 공룡의 싱싱한 뼈들이 발견돼요. 화석이 아니라 뼈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 넣고 끓이면 육수 나온다. 그래서 얼마나 싱싱한지 영어로 표현해놨죠. 해석해 보시죠. 해석은 쉬울수록 좋아요. 싱싱하기를 어제 죽은 개뼈다고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싱싱해서 너무 신선해서 공룡뼈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진화론적 지식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해 봤더니 뿔 달린 공룡, 오리주둥이 공룡, 작은 육중이 공룡의 뼈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공룡과 인간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나 모형은 상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증거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공룡의
부드러운 조직 같은 건 실제적인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딴 증거들이 다 부정되더라도 얘 하나만 남아 있어도 진화론이 틀렸다는 증거예요. 맞죠? 자,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진화론,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는 창조론,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100%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식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 공룡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무엇에? 진화론 교육에. 재미있으시죠? 가서 봐. 시간이 어떻게 되죠? 벌써 시간이 9시 반이네. 몇 시에 끝내야 되는 거죠? 이제 끝낼 때예요? 네? 더 해도 돼요? 오늘 내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도 잠깐 쉬었다 갈까요? 한 5분 정도 쉬죠. 예, 쉬었다가 잠깐 숨 돌리시고 좀 보충해서 설명 좀 조금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재미있으십니까? 여러분 좀 이따가 다 모이시거든 말씀드릴게요. 이제 증거가 이렇게 선명한데 이제 왜 진화론 쪽으로 가르치느냐? 근데 이런 증거들이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1859년 지금부터 한 1859년이니까 몇 년 전이죠? 한 200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160년 전쯤? 예, 160년 전쯤에 진화론이 등장을 했죠. 근데 그게 너무나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대안은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가 사실이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해야 되는데 6,0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건 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진화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여겨지니까. 혹시 음향을 연결해 보려고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모이셨으면 그 다음 이야기를 일단 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의 요점은 공룡과 인간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다, 아니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 예, 함께 살아왔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성경 속의 공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자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동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공룡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말도 맞고 없다는 말도 맞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는 공룡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잘 읽어보면 이 동물 공룡이구나 라고 할 만한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는 건데, 그 밖에 이제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그 공룡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표현됐다고 보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40장에 욥의 고난이 끝날 때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느 동물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여기 베헤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베헤못이에요. 근데 이 베헤못을 예전 성경에는요 하마라고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설명을 잘 읽어보면 하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인다고 돼 있죠. 여러분, 백향목은 큰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마 꼬리 보셨어요?
얘 꼬리를 보면은요, 이게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거대한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마는 이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 중에 으뜸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요단강을 마실 정도로, 그러니까 들이 요단강을 다 마실 정도로 크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온 걸로 봐서 얘는 아니고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육지상의 가장 거대한 동물. 여러분, 육지상의 가장 거대한 동물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중에 있나요? 멸종된 것 중에 있나요? 멸종된 것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 동물을 공룡이라고 보통은 부르죠. 근데 베헤못이 코끼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꼬리를 보아서는 얘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참고로 41장, 그 다음 장에는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예전엔 또 악어라고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얘도 악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설명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읽어보면 어떤 동물이 떠올라요? 예, 입에서 불이 나오는 용이 떠오르죠? 그렇죠? 예, 용.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오는 용이라는 동물이 역사 속에 실제 살았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상상일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존재했을 거다, 상상일 거다. 자, 실제 존재했을 거다. 내가 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용에 관한 전설이 한국에서만 발견된다면 우리 조상님들이 워낙 뻥이 심하셔서 이상한 동물을 꾸며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용에 관한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돼요. 곳곳에서. 그래서 이 전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된다면 꾸며낸 건데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실제로 그런 동물이 곳곳에 살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입에서 불이 나오는 동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근데 놀랍게도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불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희한한 무기를 가진 동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독특한 무기를 가진 동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얘는 용가리고 용처럼 큰 동물은 아니고 오히려 조그만 동물인데 특수한 무기를 가졌어요. 얘는 어떤 무기를 가졌냐면, 두꺼비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르면서 자기를 딱 낚아채는 순간 꽁무니에서 100도가 넘는 화학폭탄을 발사해요. 온도가 100도 이상 높아요. 근데 아주 자극성이 강한 화학물질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꽁무니에서 폭탄처럼 발사를 하는데, 근데 저게 타이밍이 빨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두꺼비가 낚아채서 입까지 집어가 넣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 짧은 순간에 100도짜리를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과학자들이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래갖고 얘 뱃속을 조사해 봤더니 이 뱃속에 하이드로퀴논, 하이드로페록사이드라고 하는 요 물질들이 여기 연소실에 모여요. 그러면 거기에 효소가 딱 첨가되면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100도 이상 올라가고요. 압력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럼 꽁무니가 타이밍을 맞춰서 딱 열어주면 퍽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꽁무니가 타이밍을 못 맞춰서 늦게 열렸다. 그럼 얘는 자살폭탄 테러 딱정벌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열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1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것이
순식간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일찍 열리면 압력이 높아지기도 전에 열려버리면은 피식 하고 나가겠죠. 그럼 꽁무니가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가 막히게 짧은 시간 내에 타이밍 맞춰서 이걸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말 특수한 무기를 가진 이런 곤충은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처음부터 저런 무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진화가 맞다면. 그렇죠? 평범한 벌레가 저런 무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쟤네들끼리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두꺼비한테 잡아먹히고 사니까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 진화하자. 그래갖고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의견을 내봐라 그랬더니 어떤 놈이 손을 딱 들더니 그럼 우리가 꽁무니에서 100도가 넘는 화학폭탄을 발사합시다. 좋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장치를 몸에 가지려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성분들의 비율이 안 맞아도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얘네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진화를 해야 돼. 맞죠? 여러분,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달리기 연습 더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 조절돼도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특수한 무기를 가진 곤충은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곤충들이에요. 맞죠? 우연히 오랜 세월 동안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 이거요, 동영상이 있는데 좀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영상으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소리가 나오는구나. 아, 이게 저기 HDMI라서 소리가 나오네요. 조금 소리가 작긴 해도 그냥 들어보죠. 요 정도면 됩니다. 예. 스펀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예전에 나왔던 문지벌레를 보더니 관심을 보이고 뚜렷하게 쳐다보며 먹이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폭탄 먼지벌레 겁도 없이 두꺼비에게 다가가고 두꺼비 얼굴 한번 털어주고 비장한 모습으로 다가가는데 자, 드디어 침 닦고. 이게 웬일? 바로 백투네.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자. 두꺼비 빠른 속도로 폭탄 먼지벌레를 잡아치르지만 폭탄 먼지벌레의 폭탄 한 방에 두꺼비 무척 겨울색이 역력하고,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두꺼비. 2차 시도, 그러나 또 실패합니다. 역시 실패. 폭탄 먼지벌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태연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공격을 했던 두꺼비는 도망을 지게 혀만 살짝 내밀었을 뿐인데 폭탄 한 방에 놀란 두꺼비. 그렇다면 두꺼비보다 덩치가 큰 쥐를 먹던가? 쥐가 저걸 먹어요? 쥐 폭탄 먼지벌레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을 하지만 폭탄 먼지벌레 어김없이 폭탄을 쏘고 도망을 가버렸다. 쥐는 놀라 정신이었고 결국 쥐도 빵에 당했다. 폭탄
먼지벌레가 대체 무엇을 터뜨리길래 모두들 놀라는 것이죠? 폭탄 먼지벌레는요, 천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항문 주위에서 고온의 가스를 발포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리 지어서 그래, 가스는 지금. 냄새가 매우 독하고요, 온도가 매우 높아서 천적들이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폭탄 먼지벌레는 몸속에서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효소와 반응해 가스가 만들어진다. 이 가스가 나오면서 폭발음과 함께 굉장한 열을 방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냄새 독한 가스의 온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열감지 카메라로 측정해 보겠다. 먼저 폭탄 먼지벌레가 가스를 분출하게 한 후 열감지 카메라로 보면 가스의 온도가 무려 107도. 물에 끓는 전보다 높은 굉장한 온도다. 그간 스펀지에서 소개되었던 몸집은 작지만 그 위력은 대단했던 물방개. 폭탄 먼지벌레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저 두꺼비는 여러분 고생이죠. 있다고 약보면 큰일 납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신기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꽁무니에서 화학폭탄을 발사하는 동물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입에서 불을 내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 몸 안에서 메탄, 알코올 이런 불에 타는 물질을 합성해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뒤로 내보내시죠. 뭐 불이 안 붙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걸 몸에 저장하고 있다가 압력을 주면 뿜어져 나가는데 거기다가 스파크만 튕겨주면 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차력사들 저 입에다가 무슨 휘발유 같은 거 넣고서 뭐 뿜어내면서 저렇게 쇼를 해도 입 안 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전기 뱀장어 같은 경우는 몇천 볼트, 몇만 볼트 전기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몸에 가지고 있다가 스파크만 튕겨주면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얼마든지. 더군다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 불을 내는 그런 용과 같은 동물이 아마도 멸종된 공룡 종류 중에 한두 종류가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요. 아까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거 100%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탄소 동위원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옛날 유물들이나 이런 거 유골들 발견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탄소 동위원소 측정해 갖고 몇 년 됐다 이런 거 측정하는 거 있죠? 자 보세요. 탄소 동위원소는 수명이 짧아요. 무슨 말이냐면 반감기라고 하는 그 기간이 5,0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몇만 년 지나면 탄소 동위원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공룡 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수천만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죽자마자 이 속에 들어있는 탄소 동위원소는 몇만 년 이내에 사라져요. 수명이 짧아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게 사실이라면 죽자마자 몇만 년 이후에는 탄소 동위원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몇천만 년 지난 지금 현재 이 공룡 화석들 속에는 탄소 동위원소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이 맞다면.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 표는요. 공룡 화석들 발견한 다음에 그 속에서 탄소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한 연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미국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동위원소 연대 측정하는 곳에다 공룡 뼈를 보내면요 저런 연도를 측정해서 회신이 와요. 그러면 연도가 측정된다는 얘기는 탄소 동위원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죽은 지 최대 몇만 년 이내란 얘기죠. 이건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것은 정말 100% 거짓말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니까 마음껏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로 보여드린 겁니다. 수천만 년 전에 죽었다면 짧은 시간 내에 제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제로로 발견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상당량이 있는 게 확인된다는 얘기는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이 거짓말하는 건지 제가 와서 거짓말하는 건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룡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공룡 얘기는 마칠 텐데요. 어쨌든 과거에 공룡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멸종한 거죠. 공룡이 왜 멸종했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어려운 대답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대답이 있어요. 공룡이 왜 멸종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제가 안 죽였는데요. 자, 근데 이런 공룡 멸종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주장 중에 하나가 운석 충돌설이에요. 과거에 지구상에 큰 운석 하나가 뻥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화산이 폭발을 하고 그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는 바람에 햇빛이 땅에 닿지 못해서 온도가 쭉 내려가서 추워서 얼어 죽었을 거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을 거다. 독개스에 숨 막혀 죽었을 거다. 새끼를 못 낳아서 멸종했을 거다. 온갖 주장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공룡들이 지구상에서 집단으로 갑자기 멸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입니다.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저 대홍수 때 동물들과 함께 공룡들도 단체로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조 때부터 홍수 때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대홍수 때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이때 휩쓸려 죽은 그러니까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동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육지동물은. 물에서 사는 동물들은 어느 정도 살아남아요. 육지동물은 1년 동안의 홍수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죽은 공룡의 시체들이 북극지방에는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공룡의 싱싱한 뼈들 발견된다 그랬죠. 대홍수 때 죽은 것들의 흔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따뜻한 지방에서는 썩어버리겠죠. 그렇지만 일부는 매몰된 환경에 따라서 화석도 되고 또 집단으로 파묻혀서 분해되면 석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석유가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홍수 때 파묻힌 생명체들의 시체입니다.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죠. 그거 분해돼서 석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퍼올려 갖고 지금 연료로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고서 엑셀레이터 밟을 때마다 공룡 뒷다리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룡의 1차적인 멸종은 무슨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 대홍수입니다. 대홍수. 그 대홍수 때 방주에 공룡 실었다고요? 안 실었다고요? 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의 대부분은 홍수 이후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려면 방주에 실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논리로 봐도 실어야 되고. 근데 방주에 공룡 실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큰 공룡 어떻게 실었을까? 두세 마리만 넣어도 꽉 찰 텐데.
새끼 싫으면 되죠. 깨달음이 왔어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큰 공룡도 새끼 때는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살아남게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제일 큰 공룡 컨테스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주가 커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에다가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실을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상황 아니에요. 티라노사우루스도 싫었겠죠? 근데 딴 동물들 잡아먹으면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했을 때는 동물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채소들은 동물들, 그 열매와 과일들은 사람. 그래서 육식을, 인간도 처음부터 육식을 안 했고 동물들도 육식을 안 했어요.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은 너희에게 먹거리가 될 거다. 홍수 이후에. 맛있어 보여요? 자, 여러분, 이 표는 아담 창조부터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그 유명한 왕이 다윗입니다. 영어로 데이빗이죠. 그리고 다윗보다도 1000년 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 2000년.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믿건 안 믿건 성경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앞부분에 대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이 대홍수 심판을 기준으로 이제 공룡과 사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아담의 자손이 대홍수 때까지 인구가 늘어났겠죠. 공룡도 창조된 이후로 숫자가 늘어났겠죠. 근데 대홍수 때 방주에 탄 것 빼고는 다 죽었겠죠. 저때 죽은 동물들의 시체들이 화석이 돼 있고 석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8명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80억 넘게 늘어났죠. 공룡도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한동안 늘어났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공룡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니까 공룡들은 먼저 멸종했겠죠. 그리고 공룡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공룡만 멸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계속 멸종해가고 있죠. 근데 그러면 동물들이 멸종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 때문일까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동물들은 균형을 이루고서 안정하게 쭉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때문에 균형이 깨져갖고 동물들이 멸종하는 건데 어떤 동물들은 아무리 멸종시키려고 해도 멸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뭐가 있죠? 예, 여러분이 지극히 좋아하는 바퀴벌레.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덩치가 큰 동물하고 덩치가 작은 동물하고 어느 쪽이 멸종이 빠를까요? 큰 동물들이. 왜 그렇죠? 인간의 눈을 피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예. 그런데 동물들이 계속 이렇게 멸종해 가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동물들에 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한 역사가 아주 짧아요. 최근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먼저 멸종한 동물들은 화석으로밖에는 발견이 안 되겠죠. 이런 부류의 동물들을 묶어서 공룡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공룡이라는 동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코뿔소, 얘 공룡이에요, 아니에요? 제 공룡이라고 했다가는 왕따 당하죠? 근데 트리케라톱스, 얘는 공룡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공룡으로 분류하죠?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이상한 놈이에요? 정답은 둘 다 이상한 놈이에요. 왜냐면 소들이 보통 뿔이 양쪽으로 하나씩 2개가 있는데 앞으로 2개 난 놈이나 3개 난 놈이나 둘 다 괴물이죠. 맞죠? 아니 여러분이 왼쪽 사람을 뜩 봤더니 눈이 위아래로 2개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을 봤더니 3개가 있어. 다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이상한 놈이에요. 맞죠? 근데 똑같이 이상한데 왜 얘는 공룡 취급을 안 하고 왜 얘는 공룡 취급할까요? 예, 아주 쉬워요. 얘는 아직도 살아있고 얘는 멸종해서 화석만 발견되니까. 아니 거꾸로 생각해봐. 거꾸로.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아프리카에 트리케라톱스가 수백만 마리가 떼를 지어 살고 있고 코뿔소는 500년 전쯤 지구상에서 멸종하고 화석만 발견된다고 치자고요. 사람들이 어느 쪽을 공룡 취급했겠어요? 코뿔소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했으니까 공룡 취급하는 거지 공룡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돼지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꿀꿀꿀 잘 살고 있으니까 돼지를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만약에 돼지가 500년 전쯤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하고 화석만 발견된다. 그럼 과학자들이 돼지 화석 발견한 다음에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그 앞에 이름 뭐라고 붙였겠어요? 피그사우루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코끼리가 멸종했으면 쟤는 뭐겠어요? 엘레판토사우루스. 기린이 멸종했으면 지레포사우루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동물 중에 신기한 동물이 어느 동물이에요? 정답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안 신기한 동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양도 여러분이 익숙하게 보니까 안 신기해 보이지 태어나서 한 번도 양을 본 적 없다가 처음으로 이런 양을 한번 봐보세요. 괴물이죠. 그렇죠? 털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정리하고 공룡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공룡에 대한 몇 가지 주제를 얘기했는데 첫째, 공룡과 인간은 서로 다른 시대, 같은 시대? 역사 속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성경에도 공룡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예, 베헤못부터 시작해서 리워야단, 공룡 또는 용 이런 것들. 세 번째, 공룡의 1차적인 멸종은 무슨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 대홍수 심판입니다. 네 번째, 방주에 공룡 실었다 안 실었다? 실었다. 그렇죠? 가끔 그 교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얘들아 공룡은 하도 커서 못 넣었어. 그래서 방주에 못 넣어서 멸종했어. 이러는데 그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홍수 이후의 공룡의 멸종은 주로 누구 때문이다? 예,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이게 공룡에 관한 진실이에요. 근데 세상은 온통 거꾸로 가르치죠. 마지막 관문. 이거 맞춰야 귀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철회기도 해야 돼. 자, 하나님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우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나 저런 거 외우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나중에 오늘 이번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 속에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조직의 1급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비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시간 공룡 이야기 해드렸는데 재미있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예.